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개통 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연계버스 교통망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개통 전에 버스 노선을 순환형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해 지역 일부 버스 기사들이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했다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단감은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단맛으로 최고의 품질로 손꼽히는데요. 진영 단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 단감 원예농협 안승하 조합장을 포커스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냅킨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냅킨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김해에도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김해 예총회관 전시실에서 냅킨 아트 작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HN 김해 뉴스 첫 소식입니다. 개통 5주년을 맞은 부산 김해 경전철 승객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치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경전철역까지 가는 연계버스가 부족한 탓인데요. 이 때문에 김해에서 살려면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 위치한 부산 김해경전철 김해대학역입니다. 김해대학 운동장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km. 그러나 대중교통 길찾기 검색을 하면 30분이나 걸립니다. 역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해대학 쪽으로 가는 노선은 없고 대부분 부산 김해경전철과 같은 방향으로 오갑니다. 네, 말로는 김해대학이지 솔직히 말해서 김해대학 역이라 해도 거기서는 오는 버스 노선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김해대학역은 잘 이용하지 않고요. 지난 2011년 부산 김해경전철이 개통하면서 순환형 연계 버스망을 계획했지만 북부동 등 일부 지역에서 두세 달 운영하고는 바로 폐지됐습니다. 김해시와 버스회사는 불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셔틀버스의 운행은 큰 의미가 없죠. 저기 중복 운행이 되니까.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은 그때 좀 일시 운행하다가 폐지를 했고 기존 노선이 지금 전부 다가 부산 경전철 역세권하고 저부상이 용이하게 노선을 개편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 너무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도보권에 위치한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이 새로운 그 단거리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시와 업체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되는 버스 노선을 보면 경전철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반면에 인구 밀집 지역에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버스업체 직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노선 설계를 무성의하게 해서 적자가 나도 김해시가 보조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혈세 낭비가 계속된다고 호소합니다. 버스 회사들은 어쨌든 버스를 돌리면 적자가 나면 이윤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수개월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아무 노선에나 또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이 빠진 독에 물 부기식으로 퍼붓게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부산 김해경전철의 승객은 당초 수요 예측보다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자체가 앞으로 15년간 부담하는 적자 보전금은 1조 1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비음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와 양산시가 공동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은 민간 투자자가 2008년 사업을 제안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창원시의 인구 유출을 우려해 시가지 교통체증과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기습폭우, 폭설 시 반복해서 똑같은 교통체증이 예견되므로 창원에서 김해를 잇는 새로운 대체 노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양산시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부 경남권 공동 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해 지역의 지역구인 민홍철, 김경수 의원 등은 진영읍 봉화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국립묘지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 박정희, 김대중 등 전 대통령의 묘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국립묘지 밖에 있는 고 노무현, 윤보선 대통령 묘소는 그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에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 대통령의 공로에 걸맞은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김해지회가 김해 여객의 한상민 기사의 전담 해제 명령에 반발하며 징계 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으로 옮겼기 때문에 받은 징계라는 건데 김해 여객은 정당한 징계였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진성 기자입니다. 남색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김해 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시위 구호를 외칩니다. 인정받는 거를 10.4시간밖에 인정을 못해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김해 여객터미널 일대에서 한상민 기사의 전담 해제 징계 철회 요구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김해 여객 측이 사이드미러 파손 경위서 미제출, 유류비 과다 사용 등의 사유로 한시의 전담버스를 없애고 예비교대자로 1년간 근무하도록 징계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시는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사고들과 3년여간 해온 운행 습관을 지난 7월 23일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에야 문제 삼는다며 지난 10일 받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담 해제 조치를 받은 한시는 매번 근무 지역을 바꿔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 통보에 가까운 징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출 100번이나 봤는데도 경인세를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뒤에라도 만나서 경인세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꼬투리를 잡는 거죠. 빌미를 잡아가지고 어쩌든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해 여객 측은 한시 외에도 11명의 교대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 해고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한시의 운전 습관을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한시의 15일간 차량 운행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매우 위험과 위험으로 과속과 급정거 등 난폭 운전에 따른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동안 매우 위험 8번, 위험 5번, 보통 2번인데 보통 2번은 대무가 다 그만큼 위험한 운전을 하고 급가속, 급발진을 다 해제끼니까 기름은 안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여름에 더운데 자원제 그게 아니고. 이에 한시가 김해 여객 측의 주장에 부당 징계라고 하며 항의하자 지난 20일 한시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김해 여객 내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해 여객 측은 시민들의 안전과 기사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한시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는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내 보고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김해 여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고용노동센터와 김해시청 등을 오가지 않고 한 곳에서 고용지원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난 18일 부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김해 고용노동센터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한 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기존 김해 고용노동센터 업무 외에도 김해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김해시 희망복지팀을 비롯해 김해시 자활고용팀과 김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방문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는 전용 창구를 만들어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해 출장소가 20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외국인의 유동이 많은 김해시 부원동 부원우체국 5층에 김해 출장소가 개소돼 현재 업무 중입니다. 김해 출장소에서는 김해시와 밀양시의 외국인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체류 연장 기간 등과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 신고, 취업 개시 신고, 사증 발급 업무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는 시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가 읍면동까지 확대가 돼 외국인들의 편의가 향상됐습니다. 가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은 세계적으로 여러 종이 있지만 특유의 아삭함 식감과 단맛을 자랑하는 김해 진영 단감을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이 사람에서는 경남 단감 원해농협의 안승하 조합장을 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위가 길었고 찜통 더위가 굉장히 이어졌었는데 올해 단감 작황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올여름에는 특히 더 더운 날이 오래 지속되고 그런가 하면은 8월 달에는 또 가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로 인해서 단감에 상당히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그 차바 태풍 때 단감은 떨어지지 않지만은 잎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상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황도 문제지만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격도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조생종 감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감 시세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가 김해 진영 단감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단감 재배 농민들의 수익 창출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 그 진영 단감제라 하면은 벌써 올해로서 32회째를 맞이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우리 단감 재배 농민들을 위해서 소비를 좀 촉진하고자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단감제 때는 또 보다 많은 우리 관중들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단감이 필요한 선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감제 때 오면은 싼 감을 좋은 감을 싸게 구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원 정도 낮추어서 상자당에 5,000원 정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감하면 그냥 그 자체로 이제 깎아서 먹는 것만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좀 이렇게 상품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단감은 사실상 그 저장성이 없어서 상당히 그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감 가공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랭이라든지 또 이래 다방면으로 접을 만들어서 지금 거래는 낱낱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농협에서도 저는 생각이 우리 그 단감 비품 파찌를 모두 다 모아서 가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농산물 가공하는 그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단감 같은 경우에는 향이 없어가지고 예, 향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강화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보다 우리 단감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 비품 파찌는 전량 우리가 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김해시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이 시베지 논란에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제
우선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재배 면적도 창원이 더 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보다도.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베지가 정말 자연스럽게 창원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아무래도 좀 승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김해시의 대처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는 아시다시피 전부가 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만한 지역의 가수원들은 모두 공장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재배 면적이 줄어지고 창원 동업이라든지 또 북면 쪽에는 그 산지에 모두 이 단감나무가 무성하고 잘 지금 자라서 생산량이라든지 면적이 지금은 김해보다 창원이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물론 우리 김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또 신경을 쓰셨고 그런가 하면은 창원에서는 단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 허성곤 시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단감에 대한 연구와 또 단감에 대한 농민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 진영 단감이 우떡 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각국의 수출길 활로 모색을 위해서 조합장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데 우리 단감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시네요. 단감은 이 저장성이 온도가 0도로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도 컨테이너로 0도로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팔라고 내놔놓으면 외부 온도가 높아서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좀 외부 온도가 낮은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해보려고 제가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하고 갔는데 거기에는 단감이 없어서 상당히 단감 호응이 좋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니까 마피아 조직이 연관이 되어서 우리 개인 농협이라든지 개인에서는 수출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건의를 수차해서 앞으로는 그 시장도 개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서 깊은 감 생산의 명가 그 김해 진영의 단감이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무한 변신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승아 조합장님 만나 뵙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8회 김해 사진클럽 회원전이 내외동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해 사진클럽 민영범 회장을 비롯해 회원 25명의 작품이 전시되며 김해 지역 풍경부터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과 사막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8년 오상문 회원 등 6명으로 발족한 김해 사진클럽은 정기적인 출사 활동과 각종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김해의 자연생태 사진 공모전도 해마다 주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윤슬미술관 제2전시실에는 김해 출신 화가 원수기 작가가 자신이 살았던 삼계동 지역의 추억과 현실을 표현한 원수기의 현실 이야기 개인전이 펼쳐집니다. 냅킨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냅킨아트 동호인들의 전시회가 오는 23일까지 동상동 김해 예총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냅킨아트 동호인들의 모임인 아트그랑 회원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아트그랑이라는 이름은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동그랗게 어우러진다는 뜻의 우리말 그랑에서 왔습니다. 활동하는 냅킨아트 하는 지금 수업하고 있는 회원님들은 한 62명 정도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한 19분이 같이 작품을 전시를 1회를 하셨고 지금 2회는 10분이 작가님처럼 2, 3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지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냅킨아트는 냅킨을 오리거나 찢어서 나무,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소재와 함께 작업해 작품을 만드는 공예로 김해에서는 내외동 주민센터와 김해 홈플러스, 인제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유 대성교회에는 20일과 21일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2016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갓계에서 기증한 생필품과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비롯해 직접 만든 식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리며 상황을 이뤘습니다. 지역에 결식 학생들이 많다. 정부가 지원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장유 대성교회는 지난 2001년 교회 설립 이후 사랑 나눔 바자회를 14년간 지속해왔으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과 교회에서 내놓은 성금 등 총 5억여 원의 상당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결식 학생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 아침 최저 기온 10도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안개 구간이 부쩍 많아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살펴지는데요. 차간거리 유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식중독 지수는 주의 수준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중간 단계인데요.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고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